물같이 바람같이 성현의 말씀 달마대사. 마음은 모든 성자의 근원이며 만가지 악의 주인이다. 해탈의 즐거움도 자신의 마음에서 오는 것이고 윤회의 고통도 마음에서 온다. 그러므로 마음은 이 세상을 뛰어넘는 문이고 해탈로 나아가는 나루터. 일단 마음의 문을 열면 나아가지 못할까 걱정할 것 없고, 나루터를 알면 강 건너 기슭 피 안에 이르지 못할까 근심할 것 없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이렇게 명쾌한 가르침을 주신 성현의 길 안내를 받는다는 것은 행운입니다. 해탈의 즐거운 길을 가느냐, 윤회의 고통 속을 헤매이느냐, 모두가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렇게 그 선택의 여지를 남겨주신 성현의 말씀. 일단 마음의 문을 열면 나아가지 못할까 걱정할 것 없고, 나루터를 알면 강 건너 기슭, 즉 피 안에 이르지 못할까 근심할 것 없다 하신 달마대사의 말씀 내 것으로 삼으면서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지금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은 범희호 스님과 함께 했던 명상 워크숍 때 있었던 법문 발췌했습니다. 메디테이션은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자신의 마음의 평화로움과 안심을 하게 하는 이익이 있음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동양의 깊은 정신적인 철학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십니다. 중생은 진실을 모르고 사는 자, 깨달은 이는 진실을 알고 사는 자라는 차이점을 일깨워 주시고, 인간의 고통에 대해 해탈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과정임을 법문해 주십니다. 함께 듣습니다. 우리가 화두 얘기를 여러 번 하는데, 화두라는 개념은 아주 순수하게 자기 고민을 직접 가지고 대면해서 문제를 풀었던 순수한 선시대, 순선시대, 초기 선종, 순수한 선시대에 통했던 방법들이 매너리즘에 빠지니까 내 문제를 벽 보고 앉아서 풀려야 되는데 안 되고 이제 조는 거예요. 앉아서 졸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된 것이 화두라는 방법이다. 그 화두라는 방법도 오래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또 빠져요. 한국 불교가 화두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런 매너리즘에 빠진 것은, 선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고정되면은 깨버려요. 이게 선의 정신이에요. 형태를 갖추고 정형화되면은 깨뜨리는 선사가 나와요. 왜냐?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있는데 이것이 진리다 라고 정해놓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게 도를 돌아가면 도가 아니고, 노자 도덕경 첫 때문에 그나요. 도가 도면 비상도, 그런 말 나오죠. 도를 돌아가면 도가 아니다. 그래서 벌써 노자는 현대 철학의 대가라는 비트겐슈타인을 이미 2000 몇백 년 전에 노자는 해마친 거예요. 도를 돌아가면 도가 아니다. 근데 현대 철학에서는 언어 분석해가지고 진리를 찾겠다고 하는 비트겐슈타인, 그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계 중심에 뉴욕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동양 정신의 진수, 동양의 뛰어난 이들의 그런 것들이 정말 최첨단이었다. 이걸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그런데 미국 사람한테 뭐 폼잡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스스로 정말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 정신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동양 정신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럭키다. 자기 스스로 미국 사람 속에 기죽을 필요가 없다. 도리어 그분들한테 너희들은 두 바퀴 늦었다. 이걸 알려주셔요. 너희들이 이거 앞서가는데 착하게 막, 우리는 벌써 두 바퀴 앞에서 가고 있는, 이런 것을 여러분 스스로 이해를 하셔야 그게 가능해요. 동양 철학과 사상이 심오하다. 동양 철학과 사상이 뭡니까? 모르겠는데요. 모르는 게 심한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건 무식한 거예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스스로 동양 정신과 동양 가르침을 깊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비록 기독교를 하고
다른 제기를 하더라도 그걸 깊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정말 알면 알수록 심오하다는 느낌이 와요. 모르고 심오하다는 것은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2박 3일 동안에 젠 워크숍, 메디테이션 워크숍을 하셨는데, 메디테이션 이제 워크숍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만나서 시내 나가서 곧 이제 이렇게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건데, 만나서 메디테이션이 무엇입니까? 이런 대화를 할 때 여러분들이 최소한 더 간단히 자기 정리가 돼가지고, 내가 메디테이션은 나는 E는 MC 제곱이라고 들었다. 뭐 이런 정도는 얘기를 하실 수 있게끔 여러분 스스로 정리를 하시는 거죠. 제가 한 얘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메디테이션에 관계된 거, 어디 분야야 어느 종교를 전통을 통하든 아니면 책을 통해서 보시든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한 얘기가 어떤 이제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혹시 제가 하는 얘기가 이해가 안 되고 문제가 있어요. 그건 도저히 스님이 잘못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싶은 대목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도 모르면 꼭 잘못된 건 수정을 해야 되니까. 선불교는 그럼 한국 불교에서 개발한 거예요? 선불교는 이제 선이라는 이름이 붙잖아요. 네. 원래는 인도에서는 드야나라고 했어요. 드야나. D-H-Y-A-N-A. 드야나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중국에 와서 선나, 삼선할 때 선자 있죠? 선나라고 했어요. 드야나를 선나라는 발음을, 중국 사람들이 인도 말이 없는 것은 이제 발음으로 옮기거든요? 첸나 그래요, 첸나. 나중에 나자가 띠게 되지고 첸이 된 거예요, 첸. 중국 발음은 첸. 그걸 한국에서는 선이라고 읽어요. 한국은 중국 한자를 그대로 발음을 읽었기 때문에 선. 그래서 한국은 선이라고, 젠이라는 것은 선을 일본식 발음이에요, 젠. 일본 사람들이 먼저 1896년인가요? 시카고 만국 박람회 할 때 일본 정현 스님이 와서 최초로 이제 선을 주제를 가지고 발언하기 시작해서 그때 이제 최초로 전달된 걸 보고 젠이란 일본 발음으로 영어 발음이 이제 됐어요. 그래서 젠이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생각돼서 젠 스타일이 요즘에 이제 하죠. 그래서 젠에서 비롯된 게 이제 선 사상, 선 문화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T를 통해서 어제 또 선시 뭐 잠깐 했었잖아요. 그것은 이제 선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선 사상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면은 선 문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을 이해하고 그림을 그리면 이제 젠 아티스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알고 해야 돼요. 이름만 따라서 한다 해서 되진 않겠죠? 여러분들이 메디테이션, 선이라는 것은 메디테이션인데, 메디테이션을 조금 더 오늘 이 시간 이후에라도 조금 더 학습하실 분들은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이제 하면은 더 스스로도 자기 문제를,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스스로 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함께 나누는 이익이 또 있어요. 선행은 하면 할수록 평화가 와요. 편안함이 생깁니다. 선의 목적은 그래서 중국에서는 안심법이라고 했어요. 편안할 자 마음심. 선이 무엇이냐 하면 안심이다. 그래서 안심.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삶의 목표 중에서 마음 편한 것 이상 더 좋은 게 뭐 있겠어요? 돈이 많아도 괴롭고 마음이 안 편하다. 어떤 사람은 몸이 불편해도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어요.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안 편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거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해도 어쨌든 마음 편한 게 최고잖아요. 그래서 메디테이션 하는 목적은 근본 뜻은 안심에 있다 그래요. 안심. 편안한 안자 마음심. 메디테이션 하면 할수록 안심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까 조금 전에 당신은 무엇입니까를 서로 이렇게 해봤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걸 정리를 하세요. 내 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내 속에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의외로. 평소에는 잘 스스로 모르고 사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내 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 그 속에서 어떤 것이 나인가. 그래서 인도의 마하리시, 20세기 위대한 정신교도 있죠. 지도자. 유명한 마하리시 같은 사람은 육체는 내가 아니다. 생각은 내가 아니다. 감정은 내가 아니다. 의지작용은 내가 아니다. 알아차리는 것도 내가 아니다. 그럼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제자들한테 지도자들.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인들은 몸이 나고 마음이 나예요. 그때 마음은 이제 보고 듣고 하는 때 이제 수상행실이죠. 감정, 생각, 의지, 알아차리는 의식작용. 이 네 가지 수상행식으로 이제 분별해서 인도에서 하는데, 인도 부처님 이래로는 그 수상행식이 나다. 그걸 마음이라 그래요. 색이라는 건 몸이고, 색 수상행식으로 해서 오온 5가지로 이제 분별을 하는데, 오온이 나다. 부처님께 물어요, 제자가. 세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오온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혹은 세상은 12입처다. 이런 답변도 있고, 세상은 18개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세상은 나와 나무, 돌, 뭐, 별, 달, 이렇게 답변을 보통 하잖아요. 세상이 뭐냐 하면, 나무, 돌, 별, 달, 뭐, 태양, 뭐, 지구,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다 포함된 게 세상이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 그렇게, 세상은 무엇입니까? 이게 오원이다. 색수상 행식이다. 이렇게 답변하죠. 좀 다르죠?
그건 이제 불교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서 이제 할 얘기고, 일단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생활인들은 몸이 나고 내 생각을 포함해서 내 감정을 포함해서 내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비물적인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 그 무엇, 그것이 나라고 사는 것이 일반 생활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불교에서는 그걸 특별히 이름을 붙였어요. 중생이라고 했어요. 쉽게 말해서 진실을 모르고 사는 생명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진실을 모르고 사는 자라는 뜻이에요. 중생이라고. 깨달은 자는 진실을 알고 사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메디테이션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안심을 합니다. 하면 할수록 편안해지고, 여러분 경험해보셔서 아시겠잖아요. 잠깐 죽기 전에 가만히 앉아있어도 편안했으면 편안했지 뭐 들뜨고 뭐 날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관계없이 그냥 앉아만 있어도 된다 했어요. 심지어는 과거에 원숭이가, 스님들은 보통 이제 사실은 요즘에 이제 집을 짓고 살지, 스님들은 원래 나무 밑에 사는 생활인들이에요. 홈레스예요, 홈레스. 나무 밑에 주로 이렇게 전기나는데 원숭이가 흉내를 잘 내잖아요. 그래서 스님이 이제 나무 위에 있고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옆에서 이렇게 더 앉아서 이제 이렇게 메디테이션 하고 있어요. 원숭이가 그걸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다 이 스님이 좀 졸았던 모양이라 이렇게. 원숭이도 이제 이렇게 이제 까딱까딱 하다가 물속에 폭 맞아 죽었어요. 그러나 죽자 바로 천상에 태어났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흉내만 내도, 메디테이션 흉내만 내도 업그레이드 된다 이게. 이제 한국에는 이제 이 선빵의 문고리만 잡아도 좋은 생각 한다. 이렇게 해서 신도분들이 막 선빵 문고리 잡고. 여러분들은 이제 선빵에 앉아 직접 참선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따는 당상입니다. 그래서 안심,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메디테이션이다. 메디테이션을 어떤 요소가 있어야 메디테이션 하냐? E는 MC 스퀘어.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요. 이거 잊어볼 수가 없겠죠? 네. E는 MC 제곱, E는 enlightenment, M은 mindfulness. mindfulness라고 해요, 영어로는. 불교 이제 용어로는 해라고 해요, 해. 지혜 해자 있죠? 지혜 해자. 자, 이게 mindfulness. 그 다음에 C는 하나는 뭐예요? concentration.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가 concentration이에요. 특히 현대인들한테. 현대인들은 너무 산란해. 너무 많은 걸 보고 듣고 있어요. 이게 제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일단 하나로 모아야 돼요. concentration. 그 다음에 the other C는 뭐예요? contemplation. 이게 인도식이에요, 인도식. 이 contemplation 인도식이에요. 중국식은 concentration and concentration 이렇게 가는 게 중국식이에요. 이게 선 스타일. 그래서 어제 그 스님 얘기하잖아요. 남성스럽다. 네, 무사들, 무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 젠 스타일이 맞아요. 중국 젠은. 근데 인도 젠은, 인도 메디테이션은 문인 취향이 맞아요. concentration and contemplation. 근데 중국 선은 concentration and concentration 이렇게 해요. 중국 사람들은 인도 사람에 비해서 단순 심플합니다. 현실적이에요. 인도 사람들은 약간 이게 초월적이에요. 인도에 가서 이대로 좋다 그러면 두드려 맞아 죽어요. 워낙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인도 이대로 극락이라 그러면 맞아 죽는다니까. 좋은 습관을 좋은 일을 하고 살아서, 착한 일, 선행을 하고 살아서 죽어서 좋은 세계 가자. 이게 인도 사람들의 목표예요. 중국 사람들 이대로 좋다, 이거예요. 중국 사람들. 이 가치관이 중국 문화하고 인도 문화를 딱 가릅니다. 인도 문화는 항상 초월적이에요. 이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대로 좋다, 이대로 좋다. 그 차이를 내서 이 컨템플레이션 파트가, 인도의 컨템플레이션 파트가 중국에 오면은, 아이, 그거 뭐 귀찮게 머리 굴리지 말고, 분별하지 말고, 그냥 집중만 강하게 더 하면은 바로 자기 고향으로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중국 선종,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이라는 이름 붙이는 건 이제 중국에 시작된 메디테이션을 선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이게 중국 거예요, 중국 거. 그래서 불교 학자들이 전문적으로 얘기하실 때는 인도의 메디테이션이 중국에 와서 도교하고 좀 만나요, 도교하고 만나서 도교 용어로 격이, 뜻이, 그러니까 천당이란 말이 원래는 이제 불교 용어입니다, 천당. 천당, 지옥이란 말이 불교 용어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 용어를 갖다 쓴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도 용어가 중국에 들어오면 용어 공이란 제로 있잖아요, 제로. 숫자적으로 제로 있잖아요. 이거 인도인이 발견한 개념이거든요, 제로. 이걸 발견하고 인간이 엄청난 이 진보를 합니다. 제로를 발견해가지고. 아세요? 그런 거 아시죠? 제로.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걸 이제 제로, 수냐라고 해요, 수냐. 수냐라고 인도말로. 그 제로 개념이 허공할 때 빌 공자. 이 개념의 정신적인 개념으로 들어와요. 원래 수학의 제로 개념이 같이 막 써져요. 옛날에 수학하고 철학하고 같이 놀았어요. 서양도, 인도도, 중국도. 수학, 철학, 뭐 종교 다 같이 놀아서 한 집안일. 어느 날부터 이게 분리돼가지고 니진내지 갈라져가지고 20세까지 갈라져 오다가 21세에 다시 우리 한 집안이구나.
다시 만나는 것이 제가 얘기한 큰 주제예요. 처음에 같이 있다가 흩어졌다가 21세기에 다시 이 만나는 시기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는 예술 하신 분들도 과학을 알아야 되고 회계학도 알아야 되고 심리학도 알아야 되고 철학도 알아야 되고 모르면 여러분들이 예술을 대가소리 못 들어요. 왜냐? 페인팅만 잘해가지고 니 터치만 잘해가지고 오우 그레이트 이런 소리 못 들어요. 그 속에 뭔가 심오한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정신이 세계가 가미되지 않으면 이거 누가 봐주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대가 종합의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태어난 분으로서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사시지만은 우리 동양 사람이 미국에서 사니까 우리는 미국도 알고 한국도 알잖아요. 동양도 알잖아요. 이 두 개를 다 알고 여러분들이 이게 통합 여러분 의식 속에서 철학적으로든 사상적으로든 뭐 어떤 식으로든 종교적으로든 통합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도 이제 명함 내놓을만 해요. 한쪽이 치우치면 안 됩니다. 요즘 시대는 안 하나죠. 한쪽이 치우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모든 것의 바탕에는 우리 마음이 있어요. 자, 그림을 그릴 때도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고, 철학을 하더라도 내 마음을 가지고 하고, 경제학, 회계학을 하더라도, 의학을 하더라도 내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의사 노릇을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마음이 바탕이 돼 있어요. 몸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모든 마음, 이 형체가 없는 마음은 다 통해 있다는 거예요. 형체가 있는 것들끼리는 섞이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이거 섞이지가 않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기는. 물론 이제 양자 세계, 퀀텀 세계에서는 여기 있는 퀀텀하고 여기 있는 퀀텀은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우리 눈에 안 돼서 그렇지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도저히 이것이 시계인지 이것이 시계인지 몰라요. 퀀텀은 이것도 나 이것도 나라 그래요. 너는 죽비, 너는 시계란 말 안 해요. 퀀텀은 너도 나 나도 나요. 근데 우리 눈에는 시계고 죽비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한 시대의 생활인으로서 혹은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로서 생명체로서 여러분들이 진실을 근접해야 돼요. 진실에 근접할수록 여러분 삶은 기쁨이 함께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모르면 꽝이에요. 아무리 내가 미국에서 이름을 얻어도 꽝이에요. 남이 박수 아무리 쳐줘도 자기 만족이 없어요. 내 스스로 진리를 모르고.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생명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나는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잖아요. 당신은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중국에서 시작된, 물론 인도에서 시작됐지만 중국에서 강력한 방법으로 컨템플레이션이 필요 없어요. 컨센트레이션 앤 컨센트레이션 마인드풀리스 하면서 이 개발된 게 이 선이다. 이렇게 이제 조금 이해하십니다. 이 모임 자체가 이제 문화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모이는 모임이기 때문에 문화의 뿌리에는 정신이 있다. 정신에 우리가 통달하려면 역시 자기 스스로 고통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선의 그 속성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전혀 다른 해탈과 고통,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가 이제 우리 불교의 주제인데 이것이 나중에 통합됩니다. 고통이 곧 해탈이에요. 이건 아주 이제 완성 단계에서 나온 결론인데 여러분들이 고통을 두려워하거나 피할 필요는 없어요. 고통을 만나면 우리는 저희가 이제 성장할 때가 되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전혀 놀라지가 않아요. 이제 저 사람이 이제 진짜가 되겠다. 고통을 체험하지 않는 자는 성숙이 없습니다. 고통이 오면은 물론 당사자로서는 괴롭지요, 힘들지요. 저희들이 옆에서 이제 제 3자들 입장에 보면 저걸 통과하면 이제 더 깊은, 더 제대로 된 뭐가 됐다. 저희들은 그 신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이 왔다들이더라도 죽겠다, 자살하겠다 이런 요즘에 나약한 그 청소년들 같은 그런 적이 아주 어리석은 적이고 고통이 오면 이제 드디어 나한테 찬스가 왔다. 이게 찬스로 여기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선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이 모임 자체가 문화라는 타이틀로 우리는 모임이기 때문에 문화의 뿌리에는 정신이 있다. 정신에 우리가 통달하려면 역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들여다보는 메디테이션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 문화든 철학이든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든지 전문가가 되고 대가가 되려면은 자기 마음에 통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자만이 어느 분야든지 대가를 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에 통달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기능과 기법을 자기가 터득해도 남들이 그냥 알아봐요. 저 사람이 얼마나 깊이 자기 정신세계, 마음세계에 깊이 꿰뚫고 있느냐가 삶의 승부가 날 것 같아요. 세상적인 의미로 하자면. 그런 뜻으로 이번 행사가 영상 프로그램 워크숍이 여러분 각자한테 어떤 소득과 실제적인 이익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범효 스님이었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 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올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 방송 후원 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후원금은 세금 공제 혜택도 됩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년 넘도록 뉴욕 불교 방송 진행을 가능하게 해주신 여러분과 우악 스님, 도범 스님, 휘강 스님, 전 패밀리 장학재단, H마켓 중앙장의사, 이경님 공인회계사,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후원과 정성어린 마음이 함께하기에 뉴욕 불교 방송의 진행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여러분과 함께 꾸밀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행담, 나누고 싶은 얘기 연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347-512-8097입니다. 업스테이트 뉴욕 타판에 있는 불광사 안내입니다. 불광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불광문화학교를 운영하여 우리의 글과 역사, 명상 등 어린이들에게 도움되는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전화 845-359-5151이나 5152로 하시기 바랍니다. 156과 35회변은 플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 3시엔 108배 정진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791-712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님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재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 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법화경 사경에 관심 있으시고 사경 노트 구입 원하시는 분들은 이곳 뉴욕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사경 노트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분 덕산 거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908-433-1000번에 연락하시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 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좋은 법문 들으시고 한국에서 오신 작가와 선엽 스님 만나 뵐 수 있는 기회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